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이미 진행된 재판 결과를 놓고 당 부당을 국회에서 의논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 받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중앙대 원장.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뭘 안 돼? 왜 제가 발언을 계속 막습니까? 이런 지금 이 회의 진행권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어. 어디 큰 소리냐? 아닙니다. 사회자입니다, 사회자. 국회의원의 발언을 너무 제한하려고 해요. 아무리 사법부라 하더라도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게 그게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위원장이 말이지 사회가 보면 될지 무슨 판사야 당신이. 이런 당신이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가 당신이 이런 우리 형이냐? 정말 진짜 이 보자 하니까 말이야. 응? 아니 질문하는 3분 정해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2018년 9월 이은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할 때마다 반복이 되는 장면이죠. 회의를 순조롭게 진행하는 것이 상임위원장의 역할이죠. 그래서 위원장은 좀처럼 자기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위원장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원장이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여상규 의원이 자기 주장을 말하는 장면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극에 달했습니다. 제가 지명된 사람으로서 제가 모든 행보는 좀 무겁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지명하신 분한테도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데 지명하신 분한테 오히려 큰 짐을 지워드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송합니다. 처와 자녀 등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구속될지도 몰라요.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죠? 예? 그런데도 그 결정을 못해요?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제가 선배로서 충고 한마디 한다고 하면서 이런 큰 문제가 다 불거지기 전에 사퇴 권고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거 보셨습니까? 예,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정치인 리뷰. 오늘 살펴볼 의원은 법사위원장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입니다. 1948년 경상남도 하동에서 태어난 여상규 의원은 악양중학교를 졸업하고 부산 경남고등학교로 유학을 갑니다. 부산 경남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던 여상규 의원은 서울대 입학고사에 한 차례 실패하고 나서 서울로 올라와 재수를 한 뒤 서울대 법과대학에 입학합니다. 여상규 의원이 대학을 다녔던 1960년대 후반 70년대는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이었습니다. 1969년 박정희 정권은 대통령 중임제였던 헌법을 고치는 삼선 개헌을 추진합니다. 사회적으로 삼선 개헌 반대 투쟁이 벌어집니다. 서울대 법과대학 300여 명이 삼선 반대 시위를 시작했고 이 시위를 시작으로 서울대를 비롯해 대학가에서 삼선 개헌 반대 투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상규 의원은 시위에 동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 참여를 여상규 의원은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어떤 정의나 신념을 쫓아 시위를 하기보다는 아는 선배의 동료나 동급생들과의 의기투합이라는 군중 심리에 편승하여 시위에 참가하고 있었다. 그래서 경찰과 대치하였다가 무너져 도망가는 시위대의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또 재미도 있었다. 군중 심리와 재미, 이 두 단어가 삼선 개헌 반대 시위에 대한 기억인 겁니다. 대학 시절 여상규 의원의 기억에 남아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유경수 여사를 만난 기억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여상규 의원은 유경수 여사가 만들었다고 하는 서울대 기숙사 정영사라는 기숙사에서 지냈습니다. 적어도 B+ 이상의 학점을 받은 우수 학생들을 무료로 기숙시키는 일종의 엘리트 양성소 같은 곳이었다. 유경수 여사가 방문한 날은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식탁을 푸짐하게 장식했다. 가까이에서 본 육 여사님이야말로 그렇게 인자하고 우아할 수가 없었다. 여상규 의원은 삼선 개헌 반대 시위 전후를 아주 자세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학점 때문입니다. 삼선 개헌 반대 시위가 벌어지면서 대학가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조기 방학이 시작됩니다.
6월에 1학기가 중단됐다가 11월, 대학가 시위가 10월을 넘어 11월까지 진행이 됐는데 11월이 되어서야 휴업이 해제되고 1학기 기말고사가 시작됩니다. 당시 서울대 경제학개론 시험이 리포트로 대체됐는데요. 그런데 당시 여상규 의원은 군대를 간 상태였습니다. 결국 리포트를 제출하지 못하고 F학점을 받았죠. 이게 약간 억울한 것이 휴교령이 내리기 전에 여상규 의원은 몇 명의 학생들과 함께 시험을 치른 상태였는데 정작 기말고사에는 리포트를 제출하지 못해서 F학점을 받은 것이죠. 왜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냐? 여상규 의원은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F학점을 받은 것이 억울하다면서 재수강 요청을 했고 재수강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수석 졸업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1977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여상규 의원은 1978년 제20회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1980년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1993년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내던 여상규 의원은 10여 년의 판사 생활을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을 합니다. 당시 여상규 판사의 사직은 꽤 화제가 됐습니다. 편찮았던 어머니의 간병비, 병원비를 벌기 위해 판사로서 상당히 성공할 수 있는 위치, 서울고법 판사 자리를 포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상규 의원이 변호사를 개업한 지 열흘 만에 어머니는 숨을 거뒀습니다. 당시 여상규 의원은 어머니의 조의금을 모아서 장학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상규 의원의 삶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키워드는 조선일보입니다. 1974년 조선일보 전 회장인 방일영의 방일영 장학회가 만들어집니다. 여상규 의원은 방일영 장학회의 1기 장학생이었습니다. 여상규 의원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방일영 장학생으로 선발되기만 하면 학비와 생활비 걱정은 끝이었다. 조선일보라는 든든한 백도 생길 것이 틀림없다. 조선일보라는 든든한 백. 여상규 의원과 조선일보의 인연은 길고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상규 의원은 방일영 장학회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에 대해 이렇게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당장의 신분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다. 나는 자신감을 얻었다. 대한민국 제1의 조선일보에 선택되었다는 자신감. 조선일보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다는 자신감. 나라를 움직이는 큰 언론인들과의 만남. 세상에 내가 조선일보 버스를 타고 생전 처음 가는 곳으로 이렇게 야유회를 가다니. 여상규 의원은 방일영 장학회 장학생이 된 것이 젊었을 적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조선일보 2대 회장 방일영입니다. 1970년대 방일영 회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잦은 술자리로 밤의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이 별명은 조선일보의 힘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여상규 의원은 방일영 전 회장을 아버지처럼 존경했다고 합니다. 여상규 의원이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개업했던 1993년 방일영 문화재단이 만들어집니다. 여상규 의원은 방일영 문화재단의 이사가 됐고 지금까지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상규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일보와 만나면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학업을 마칠 수 있었던 나는 사회에 진출하면서부터 나 역시 우초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 되었다고 본다. 자신의 성공이 방일영 정신으로 무장됐기 때문이라고 밝힐 정도로 여상규 의원에게 방일영과 조선일보는 각별한 존재입니다. 여상규 의원의 든든한 후원자 조선일보는 2012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이런 보도를 낸 적이 있습니다. 연봉 1억 넘게 받는 현역 의원 강기갑, 연 납세액은 45만 원. 당시 선거에서 경남 남해 하동 선거구와 사천 선거구가 통폐합됩니다. 현역 의원 2명이 통폐합된 지역구에서 격돌했습니다. 남해 하동 지역구의 의원은 여상규 의원이었고 사천 지역구 의원은 강기갑 의원이었습니다. 조선일보의 그 기사는 국회의원 후보자 630명의 납세 신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도한 기사였습니다. 하필이면 강기갑 의원을 제목으로 주된 내용으로 뽑은 이유가 뭘까요? 그나저나 그 제목의 기사 내용은 사실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강기갑 의원이 신고한 납세액은 45만 원은 맞는데요. 여기에는 원천 징수된 소득세가 빠진 금액이었습니다. 원천 징수액을 신고하지 않았던 거죠. 그건 의무사항도 아니었고 선관위에 문의도 해서 위법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 정도를 신고했던 거죠. 이 보도는 당시 선거 보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악의적 보도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든든한 후원자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이 든든한 후원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상규 의원은 판사였습니다. 1980년부터 1993년까지 판사를 했으니까 정확하게 5공화국, 6공화국, 전두환, 노태우 시절을 판사로 보낸 겁니다. 군사 독재 시즌2였죠.
당시 판사였다면 시국 사건을 피해가기 힘들었을 겁니다. 1980년 국가안전기획부, 줄여서 안기부가 기획하고 조작했던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시경 정보과에 근무하던 석다륜 씨를 고문 수사를 통해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진도 간첩단 사건이라고 불렸습니다. 석다륜 씨는 당시 서울지방법원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기각했고요. 상고했지만 무기징역이 확정됩니다. 석다륜 씨는 1998년까지 무기수로 복역하다가 가석방됩니다. 그리고 다시 10년이 흘러 2009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무고했던 석다륜 씨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진 건데요. 1심 재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1심 재판 담당 판사가 여상규 의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재조명됐습니다. 여상규 의원은 당시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석다륜 씨 사건을 아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재판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 10건씩 정도씩 하니 1년 이상 된 거는 기억할 수 없다. 1심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다.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에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이 정말 이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습니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방송을 통해 나갔습니다. 당시 여야 의원들이 모두 여상규 의원을 비판하는 와중에도 여상규 의원은 끝내 석다륜 씨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독재 시절 판결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상규 의원은 1986년 자신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사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법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단일 사건, 건대항쟁이었습니다. 1986년 10월 28일 전국에서 대학생들이 모여 전국 반해세 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 애학투련 결성식을 개최합니다. 전두환 정권 퇴진, 88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죠. 사실 이 시기에 시위는 대학가의 일상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경찰은 달랐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학생들을 몰아붙였고 건물로 쫓긴 대학생들은 의도하지 않은 농성에 들어갑니다. 건물에 갇힌 채로 며칠을 지내고 경찰은 끝내 1525명을 연행했고 1288명을 구속합니다. 그런데 당시 여상규 의원이 있던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대학생 15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됩니다. 여상규 의원도 몇 명의 대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지법 남부지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서울시 내에서 유일했습니다. 이 사실은 다음날 신문 보도에서 세상에 알려집니다. 특히 동아일보는 여상규 의원의 기각 사유를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여상규 의원은 자전적 에세이에서 당시 상황을 매우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나는 군사정권에 대항하는 제야 세력들로부터 은근히 대리만족을 얻었던 것이 당시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렇다고 실정법을 어기는 운동권의 행위에 대해 단죄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법관의 고민이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한 사람의 일생이 무너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간첩 조작 사건은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이 신문에 났던 시국 사건의 구속영장 기각건은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여상규 의원의 기억력, 참 신기합니다. 여상규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93년 변호사를 개업합니다. 변호사 여상규를 유명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개인데요. 하나는 1997년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었던 김현철 씨 변호인이 여상규 의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여상규 의원은 일약 유명 변호사가 됩니다. 2005년 8월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 터집니다. 당시 노회찬 의원은 일명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그 중에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안강민 전 지검장은 노회찬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고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안강민의 변호사가 여상규였습니다. 삼성 엑스파일 사건의 검사는 아시죠?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황교안이었습니다. 안강민 전 지검장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검증위원장이었습니다. 2008년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 3월 안강민 공천심사위원장은 경남 지역 공천 후보자 명단을 발표합니다. 남해 하동 지역구 여상규. 변호사 여상규는 이렇게 국회의원 여상규가 됩니다. 여상규 의원은 개파색이 뚜렷하지 않은 의원으로 꼽혀왔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친박계가 완전히 밀려났던 2008년 총선에서 정계에 입문한 여상규 의원은 친이계 공천 학살로 불렸던 2012년 총선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여상규 의원은 이른바 친박계의 이름을 올립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비서실장이 된 겁니다. 황우여 대표는 친박계 대표주자 중 한 명이었고 이후에 교육부총리까지 지내게 되죠.
2016년 총선에서도 새누리당의 공천은 친박계 강세였습니다. 당연히 여상규 의원은 살아남았고 3선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다가온 탄핵 국면. 여상규 의원은 진박은 아니었습니다. 2006년 12월 여상규 의원은 박근혜 탄핵 소추안에 찬성하는 새누리당 의원 모임이었던 비상시국위원회에 이름을 올립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탈당하고 개혁보수신당을 창당하는 대열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대선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던 2017년 5월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탈당을 선언하고 홍준표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 명단에도 여상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고작 5개월 안에 탈당, 창당, 그리고 탈당과 복당을 했던 철새라고 불렸던 정치인 중에 한 명이 여상규 의원이었습니다. 당시 여상규 의원과 복당했던 의원들이 김성태, 장제원, 이은재 등의 인물들이죠. 이분들을 다룰 때마다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탈당했다 복당한 의원들은 의정활동에서 무리수가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죠. 공천에 목숨이 걸린 국회의원들에게 한때 배신자라는 딱지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그의 처지가 어떤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회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는데요. 심지어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회의를 진행하지 않고 전화를 받습니다. 한참 동안 통화를 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전화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전화였습니다. 여상규 의원이 사법연수원 10기, 나경원 의원이 사법연수원 24기입니다. 무려 14년 선배인데요. 세상사 참...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학 시절 박정희 3선 개헌 반대 시위를 군중 심리와 재미로 기억하고 판사 시절 전두환 정권의 간첩 조작 사건을 무기징역 선고를 내리고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변호사 시절 김현철 사건과 삼성 엑스파일 사건 변호로 유명세를 탄 여상규 의원은 삼성 엑스파일 사건에 떡검 검사로 지목됐던 안강민 전 지검장의 변호인이 됩니다. 전 지검장이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이 됐을 때 국회의원 공천을 받습니다. 밤의 대통령이라 불렸던 방일영 장학회 1기 장학생이었던 여상규 의원은 방일영 문화재단이 만들어졌을 때 이사로 합류해 지금까지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상규 의원이 밝히는 대로 조선일보라는 든든한 백을 두고 있는 겁니다. 고등법원 판사까지 지냈던 여상규 의원은 지난 국회 대란에서 제2의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혐의로 경찰 소환 대상입니다. 여러 차례 소환 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방일영 전 회장을 존경하며 방일영 정신으로 살아왔다는 여상규 의원이 생각하는 방일영 정신은 무엇일까요?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상규 의원이 그 든든한 백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그 중에 하나라고 꼽힙니다. 어쩌면 여상규 의원은 자신도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국회의원도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정치인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많이 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극우 개신교를 원했던 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대본이 너무 방대해져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어요. 그런데 콘텐츠가 나오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때마침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었던 여상규 의원 자료가 있었고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 책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 책을 사진 않았습니다. 보통 콘텐츠 만들 때 책은 사는데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한국 극우 개신교의 역사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